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 하늘바이오파마가 좀 많이 올랐죠. 한 54,000원, 500원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NXT 시장은 제가 거의 뭐 빠지고 안 빠지고 잘 KRX는 57,0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57,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자금도 좀 들어왔고, 외국인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자금이 생기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같이 맞물리는 날은 급등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잘 맞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유의미하게 좀 많이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 5만원대에서 지금 많은 매집이 되고 있는데요. 4만원 중반, 초반, 중반, 후반 때부터 많은 매집이 되고 있었죠. 12월 12일 급락을 연출한 이후에 12월 다음 거래일인 12월 15일 날 바로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바로 전환을 했고요. 그 뒤로 꾸준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로 이어갔고, 중간중간 하루씩 빠지는 날 말고는요, 계속 매수로 이어갔고, 이번 주 월요일과 오늘 수요일까지 해서 유의미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자금이 꾸준히 이렇게 12월 15일부터 지금 1월 달 중순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죠? 펀더멘털의 변화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기관 자금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뒤늦게 합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투신 자금들, 그리고 연기금 자금까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에서도 많은 그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이나 기타 기관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주식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외국인들도 이제 아는 거죠. 어떤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떤 회사가 기업 가치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높고, 어떤 회사가 충분히 시가총액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지를, 업사이드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온 외국인 자금, 쉽게 빠져나갈 단타 자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타 자금이었다면 월요일이랑 오늘이 기회였죠, 사실. 기회였기도 했고, 이럴 때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들이고 있죠. 그 말은 확실한 기업 가치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항암제, 그리고 알테오젠과 같은 플랫폼 바이오 기업에 모두 다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 하늘바이오파마는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다.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지금도 사실 거품이라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하늘바이오파마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느 대화방을 가든 채팅방을 가든 사실 하늘바이오파마 토론방만 난리가 났겠죠. 저는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방 토론방만 시끄럽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거의 없어요. 얘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올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데 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품이 단일도 껴있지 않은 주가의 상황이다. 한올이 거품이 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올이 거품이 끼면 시가총액,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한올이 가져가면 딱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올이 거품이 끼면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거품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사실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예를 들어서 8조를 찍고 있다.
근데 한올 시가총액이 막 4조 5천억, 5조까지 막 올라간다. 국장 바이오주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고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올라갔던 주식들 그때부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인지를 하기 시작하겠죠. 뭐 4조 원대 넘어가면서 8조 원에 딱 반절이면 4조 원 정도면 딱 적정 가치인데 5조 원, 6조 원까지 묻지마 매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고평가 논란에 또 시달리기는 하겠지만 무슨 고평가냐? 이 회사는 지금 계약도 다 돼 있고 로열티, 마일스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이마비라는 약물이 이름으로 출시된 약물이 FDA 승인도 받고 아제넥스 약물도 FDA 승인 받고 그러니까 한올의 약물도 FDA 승인 받는 건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따는 당상이다. 하지만 기전에서 각 질환별로 베스트 인 클래스도 노리고 있다. 로열티도 탄탄하다 하면서 올라가야 할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하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막 주가에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한올을 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4조 원 정도 될 거면 지금 시가총액의 한 딱 50% 오르면 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면 이제 4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격대 되면 이제 적정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막 8만 원, 9만 원, 이뮤노반트는 안 올랐는데도 한올이 그렇게 막 올라간다면 물론 그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인기가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는 거품이 단일도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항암제, 뭐 이중항체, 삼중항체, 뭐 AI 항체 발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테마성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막 바쁘게 돌아가고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 좋은 회사들 많이 유명해졌죠. 그러면 주식 가격은 사실 거품이라고 하기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인기가 많은 주식은 저평가는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올은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어제 한 3% 정도가 올랐어가지고 시가총액이 조금 올랐을 텐데 7조 6천억이네요. 7조 6천억이면 딱 반절이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뮤노반트의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2조 6천억이니까요. 3조 8천억인데 2조 6천억이면 지금 앞으로 3조 8천억이 되려면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올라야 되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몇 프로가 올라야 되죠? 한 40%? 50%? 50% 좀 안 되게 한 45% 정도 더 올라야 되네요.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0%면은 7만 5천 원 좀 안 되겠네.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5만 원이면 상당히 한올 차트 입장에서는 지금 5만 원이면 거의 꼭대기잖아요. 저번에 한 5만 7,100원까지 고점을 찍은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5만 원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한번 5만 7천 원까지 레벨업을 한 이후로 나온 다시 재상승의 시즌이 왔는데 5만 원이면 지금 3, 4만 원을 박스권을 횡보하던 주가가 5만 원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업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5만 원이면 상당히 지금 차트에서 높은 가격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되게 겁나할 수 있는 차트의 위치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외국인은 지분율이 지금 최근 3.3%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5.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대 초반 떨어졌던 게 3만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5% 초반까지 지금 올라온 게 약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지난 3만원대 중반대가 9월달, 10월달까지만 해도 35,000원이었거든요. 그런 주가가 지금 5만원이 돼 있으니까 3개월 만에 외국인 주가가 약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도 채 상승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 외국인 지분율이 2%, 고작 2% 올라갔는데 주가는 한 50%가 넘게 올라갔죠. 50% 정도가 올라갔죠. 35,000원이니까 한 40% 정도 올라가야 5만 원이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매입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연기금 지분들까지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3일간 연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사모펀드는 살 때 사고 빠질 때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기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 지분이 계속 들어올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유의미하게 들어온 건 1월 5일과 1월 7일 두 번이거든요. 근데 1월 6일 날도 연기금이 사주면서
주가의 하방을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연기금은 특성 다들 아시죠? 장기 투자의 표본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제 막 지분 매입을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지분 매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당연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저평가 했는데도 안 올랐냐? 외국인 기관들이 왜 안 샀냐? 왜 안 샀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12월이었잖아요. 12월. 올해가 되면서부터 뭐예요? 이뮤노반 하놀바이오파마 모멘텀이 상당하죠. 그죠? 상반기에 제가 정리해드린 모멘텀 정리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모멘텀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이제 2025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2026년에 진입하자마자 지금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모멘텀은 이제 1월 달에 기대가 되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언제 발표가 될지. 근데 유효성 데이터 정도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바토클리맙 TED 임상의 첫 번째 임상, 하놀바이오파마가 일본 임상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한 첫 번째 임상 데이터가 유효성 정도는, 세부 데이터까지는 뭐 TED가 어떻게 됐고 환자들 몇 명 중에 몇 명이 반응을 했고 뭐 반응률은 어땠고 뭐 감소는 얼마나 일어났고 뭐 T랩 수치는 얼마나 됐고 막 이런 것들 세부적인 데이터까지는 다 공개를 안 하더라도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는 이뮤노반트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지 즉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그 미국 주식 SEC의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 한국도 있는데 미국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지를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요. 그래서 1월 초는 아닐 것 같고 1월 중순에서 말쯤에는 아마 공개를 하게 될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바토클리맙 TED 임상 결과가 나오고요. 뭐 성공은 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 과연 반응률이 얼마나 나올지, 뭐 평균적으로는 60% 정도를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통론인 것 같은데 과연 60%가 넘을지 아니면 60% 이하로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면은 이미 알려진 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닙니다. 근데 반응률이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다면 사실 바토클리맙을 반환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바토클리맙 반환에 대한 이슈는 지금 한번 주가가 반응을 했잖아요. 12월 12일 날이었나요? 아무튼 반응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바토클리맙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 번 더 떨어지냐? 제가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미 한번 반영한 주가는 그 가치를 안고 머금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이 깊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짜 반환됐네? 아이고 가치 떨어지겠네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에는 이미 한번 반환에 대한 이슈를 주가는 머금고 있고 이미 그걸 다 껴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중국 중재 리스크 나왔을 때도 그렇고 MG 상업화 중단 결정, 바토클리맙 MG 상업화 중단 결정 작년 3월이었죠. 불과 10개월 전이죠. 10개월 전에 상업화 중단 결정 나왔을 때 주가가 2만원 초반대, 22,000원, 3,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MG 상업화 결정이 번복됐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주가는 그 악재를 다 머금고도 지금 다 올라왔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토클리맙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집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바토클리맙 반환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 가치를 집중을 하겠다. 근데 어제 울프 리서치에서 보듯이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바토클리맙이 실패를 하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실패는 모두가 알고 있고 실패가 아니라 반환이죠. 뭐 실패를 하면 주가가 살짝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을 아무래도 실패라고 했기 때문에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TED는 이제 안 먹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뭔가 의심?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프로바트나 FcRn 저해제에 대한 질환 확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 라는 뭔가 그 기대감 꺾인 시선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지 않을 거란 얘기죠. 지난번 바토클리맙 반환처럼 하루에 10% 20%씩 빠지고 뭐 그럴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토클리맙 반환 이슈가 나오면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업 가치 하락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반환은 하놀바이오파마 기업의 가치 하락이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반환이라고 하면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업 가치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주가가 한번 반영을 하고 지금 그 내용을 머금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가 또 나온다면 FcRn 저해제가 실패했다. 바토클리맙이 TED에서 실패했다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이 깊진 않을 거다. 오히려 아이메로 프로바트만 바라보고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기 위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중요한 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많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술력이 탄탄한 바이오 기업들이 나와주면서 바이오 투심이 과거처럼 우리나라 국장 바이오는 사기다라는 생각이 거의 거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 주식은 올라갔던 주식들이 더 올라가는 주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바토클리맙이 TED가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잊혀질 수 있는 건데 그레이브스병의 환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MG 중증근무력증과 CIDP 치료제로 지금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신약을 출시해서 선전하고 있는 아제넥스의 시가총액이 어제 한 0.3% 정도 올랐네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환자 수 약 4만여 명 투여로만 지금 71조 원 가까이 시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1조 원입니다. 환자 수가 약 한 4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의 그레이브스병 환자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33만 명. 그 중에 70% 약 한 22만 명 정도만 투여를 하더라도 22만 명이면 아제넥스 시가총액의 아제넥스 환자 수의 5배거든요. 그럼 지금 70조의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70조니까 5배면 35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약간은 둘 다 비슷하니까요.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이뮤노반트는 35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환자 수로만 따져도 뭐 약가가 다 환자 수랑 비례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적정 가치의 약가에 똑같은 약가에 처방을 한다면 이뮤노반트 환자 수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질환 하나로만 5배 정도 많은 그 21만 명, 22만 명도 상당히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50조 원이면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면 한올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은 몇 조예요? 딱 반절 때리면 대충 170조, 175조, 170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죠. 그죠? 과연 지금이 뭐 물론 그레이브스병 100% 다 성공하고 임상 데이터가 엄청 좋고 뭐 긍정적인 효과만 반영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레이브스병 이상에서 그 항갑상선 약물을 평생 먹어야 됐던 환자들이 한올바이오파마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항갑상선 약물을 끊은 환자가 50%의 반응률을 얻었잖아요. 그게 지금 50%라는 반응률을 얻은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70년 동안 치료제가 없던 질환에서 50%의 반응률로 환자들이 약을 끊게 됐거든요. 만약에 3상에서 40%만 나와줘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40%도. 지금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항갑상선 약물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약물인데 늘리게 되면 부작용이 심해져서 나중에 막 호흡곤란까지 오고 부작용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약물인데 물론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럴 수 있는 약물인데 그런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40%만 나와줘도 어마어마한 거고 FDA는 당장에 승인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 환자들에게 투여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만큼 언맷 니즈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투약 속도도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매출이 수십조 원이 나올 겁니다. 수십조 원. 그러면 한올은 수조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고요. 뭐 그 날이 사실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따진다면 오랜 기간이 남긴 했겠지만 기업 가치 상승은 뭐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조 6천억, 5만 원 주가 많이 올랐다. 이게 시계열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절대 지금 그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기업 가치로는 글쎄요. 저는 지금 아직 그 발등 수준에 불과하다. 발등도 안 온 거 아니냐. 지금 발톱 정도 온 거 아니냐라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쟁 약물도 생길 수 있고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요. 환자가 그만큼 많으면 한올바이오파마 혼자 약물 만들으라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저런 약물로 막 임상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경쟁 약물도 생기고 그때 또 반응이 더 좋은 약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중증 근무력증이나 CIDP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지만 아제닉스가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제넥스 약물을 뺏어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미리 잘 잡고 있는 약물을 뺏어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레이브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 다음에 쇼그렌, 루푸스. 쇼그렌 같은 경우는 지금 존슨앤존슨이나 아니면 아제넥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고는 있지만, 쇼그렌은 퍼스트 인 클래스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출시는 비슷한 시기에 할 겁니다. 아마 임상 속도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출시는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고, 루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를 확실히 노리고 있고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존슨앤존슨은 차이점 말씀드렸죠. 전신 홍반성 루푸스가 SLE라는 존슨앤존슨이 하고 있는 약물이고, 이뮤노반트는 약간의 틈새 시장 CLE라는 피부 홍반성 루푸스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E에서는 이뮤노반트가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져갈 거고요. 쇼그렌에서는 아마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좀 될 것 같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 이뮤노반트 혼자 하고 있죠. 다른 약물들은 도전도 못합니다. IgG 감소 농도가 너무 낮은 알제넥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시도는 했지만 고용량 투여를 부작용 때문에 못해서 실패를 하고 접었죠. 이뮤노반트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안정성만 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되는 약물이고, 그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월가도 그렇고 그렇게 높진 않다. 하지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50, 5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지금 올해 안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뮤노반트 목표 주가가 $50가 되면 시가총액이 약 14조 원. 어제 계산을 해봤죠. 한올은 약 7조 원에서 6조 원에서 7조 원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안에. 목표 주가대로 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목표 주가라는 게 좀 높게 잡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격에 와야 된다는 아니고 이 가격 비슷하게 올 겁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10% 20% 디스카운트 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 주가를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가 워낙 급박하게 반영이 되고 하려면 목표 주가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2027년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1년 반 좀 넘게 남았겠죠. 그레이브스병 임상 데이터가 27년 하반기쯤 발표가 될 거니까요. 1년 반 정도 넘게 남았는데 단 1년 반 정도 넘게 남은 동안 환자 수, 대상 환자 수가 약 30만 명이 넘는 33만 명을 타겟으로 하는 그 질환에 대한 임상,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리고 있는 임상, 그리고 70년간 치료제가 없는데 그 치료제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뮤노반트의 도전에 대한 결과가 약 1년하고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이 임상에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시장의 여파는 상당할 겁니다. 과연 얼마까지 오를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빅바이오테크 회사들이 그 이뮤노반트의 몸값을 다 사가려면 수십조 원 가지고는 안 되죠. 수백조 원을 싸들고 와야 될 겁니다. 단 수백조 원을 싸들고 오면 2043년 연장되면 2045, 6년까지 특허가 연장되는 특허 연장 판결을 받으면 2027년 기준으로 약 17년에서 20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약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매출은 모두 다 그 해마다 나오는 수십조 원의 매출은 다 그 글로벌 빅바이오텍 회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가치로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조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수백조 원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아마. 류마티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레이브스병도 있고요. 지금 루푸스도 있고요. 쇼그렌은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쇼그렌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루푸스 퍼스트 인 클래스죠. 류마티스 유일하죠. 그다음에 그레이브스병 완전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제넥스가 그레이브스병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IgG 감소 농도가 워낙 낮아서 이뮤노반트가 한 8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아제넥스는 60% 중반대 나오니까 그 70%라는 그 벽, IgG 감소의 70%라는 벽을 아제넥스는 못 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서 만약에 관해를 일으키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나온다면 그런 데이터를 뽑아준다면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그때부터 그레이브스병 독주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더 큰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항상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커버를 하고 있고, 뭐 커버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좀 거창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팔로우업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IgG 감소 정도나 질환의 확장성이나 아니면 뭐 여타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요인들을 데이터들이 증명을 해주고 저는 그 데이터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뮤노반트가 약 3.7%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저는 오늘이 좀 더 기대되는 게 어제 상당히 거래량을 실리면서 그 고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하방을 지지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좀 더 기대되는 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자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 오늘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거래량이 높아진다는 건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게 시중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은 기관 투자자가 많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회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돈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의 상승이 지금 공매도율도 많이 줄고 공매도 갖고 있는 공매도마저 쇼커버가 발생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급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상당히 정직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기업 가치 상승이 내년부터 이제 또 그레이브스병 발표하게 되면 급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걸 모두가 예측하고 있을 텐데 그 예측하는 상황 전에 주식 매입을 하려면 미리미리 살려면 그런 수요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이나 뭐 이번 주의 주가의 방향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한 2, 3주 전에 급등을 한 이후로 단기간에 한 2, 3주 만에 조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방향을 상방으로 잡으려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이랑 뭐 이번 주의 주가가 좀 기다려지긴 하고요. 뭐 이건 예측이라서 틀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거는 뭐 믿고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은 아마 당연히 상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바이오 투심이 꺾이거나 뭐 미국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뮤노반트의 주가의 가치로만 봤을 때 상당히 높게 투영받을 수 있는 게 지당한 상식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경계해야 될 건 그거죠. 아무리 좋아도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절대 무리한 투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비투해라 이렇게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는 신용 매수 하셔도 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주식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긍정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저도 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주주시고 같은 배를 타셨으니까 우리 좋은 회사입니다. 같이 잘 항해해 나가 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비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100만 원 먹을 거 10만 원 먹고 끝내요. 비투하시면 절대 못 버팁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클로이님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YM 맥스페이님 님께서도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YM 맥스페이님께서는 꾸준하신 모습이 항상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극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로이님께서는 건강하게 오래도록 방송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오래 하겠습니다. 클로이님.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이님, 맥스페이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특별히 안내해드릴 소식은 딱히 없어서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향후에 좀 기대해볼 만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부터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물론 유효성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실제로 IgG 감소를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안 나오는지 안정성이 검증이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효성 데이터를 보실 때 아이메로 프로바트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가 이제 뭐 빠르면 1분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3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2분기 안에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유효성 충족했네 라는 거를 보시기도 하고 만약에 유효성 충족 안 했으면 부작용이라도 보시면서 부작용 안정적이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그레이브스병의 변수는 하나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류마티스 오픈 라벨이 유효성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치료제를 경험하고도 치료가 안 돼서 온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약 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 위약 효과보다 뛰어넘는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임상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유효성 입증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안정성에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면 검증이 되면 그러면 2027년에 나올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안정성 데이터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네. 그러면 유효성만 좀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어떨까라고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하늘바이오파마에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철학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잡아드릴 뿐인데 투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수익은 온전히 누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수익을 다 가져가실 만큼의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덕분에 버텼습니다 하시는 분들 말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역량이 거의 90%, 99%예요. 저는 거기 1%만 살짝 얹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99%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렇게 꾸준한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서로 주주 입장에서 하늘바이오파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얼마나 잘 모아서 잘 지키고 엉덩이 딱 붙이고 무겁게 들고 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누가 얼마나 잘 들고 가냐가 여러분들의 향후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철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팔아라 사라 팔지 마라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여기 써있죠. 책임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직하게 들고 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레이브스병 신약 출시되고 이뮤노반트가 기업 M&A가 당할 때까지는 한번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선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같이 가주실 분 계시면 저도 든든하겠죠. 그쵸? 든든히 같이 가주실 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난 단타로 잠깐 먹고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잘 챙기셔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단타꾼이 많아도 기업 가치는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묵직하게 저는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참 편안한 밤이 될 것 같네요. 이뮤노반트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내일 또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하늘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아직 다 안 왔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주시면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하늘바이오파마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댓글 편하게 잘 달아주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정성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로이님과 맥스페이님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